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봉투모의고사 1회에요 수리능력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7문항이고요 일단 문제를 같이 풀 텐데요, 기본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쪽으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먼저 문제 푸시고 같이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문제를 풀기 전에 보시면 약간 아까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보는 형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 응용수리 파트 문제죠. 응용수리 파트 문제는 적어도 한 문제에 1분 이내에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뒤쪽에 있는 자료 해석이나 문제 해결에서 시간을 조금 투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여러분 최대한 빨리 풀려고 노력하시고, 항상 나오는 어찌 보면요 틀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틀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요. 20팀이 출전한 축구 대회에서요 5팀씩 4개 조로 나누어서 조별 리그전을 하고요, 상위 2개 팀씩 합쳐서 토너먼트로 한대요. 이 경우 전체 경기 수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그 개념은 좀 아셔야 됩니다. 토너먼트랑 일반적인 그 리그전하고는요, 리그전 이렇게 체크하고요, 제가 토너먼트라고 체크할게요. 리그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든 팀이 한 번씩 다 붙는 게 일단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5개 팀씩 4개 조로 나눴답니다. 그럼 5개 팀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일단은 여러분 한 번씩 다 붙을 거예요. 그죠? 리그전은 각 팀이 모든 상대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악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5팀 중에 2팀을 고르는 개념이죠. 그래서 5팀 중에 2팀을 고르는 경우니까 OCE라고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총 경기의 수는 OCE, 계산은 5 곱하기 4에다가요 여러분 1 곱하기 2죠. 해석해주면 지워지면서 총 10경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 10경기는 여러분 이 A, B, C, D 중에서 각각 한 번씩 붙는 경우에 총 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게 몇 조가 있죠 여러분? 보니까 4개 조나 있어요. 그럼 10경기씩 각각 조마다 4경기씩 벌일 테니까 총 40경기가 리그전 동안에는 있었군요 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그 안에서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어쨌든 간에 1등, 2등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위 2개 팀씩 또 4개 조였기 때문에 8강을 겪겠다는 소리죠. 네. 이제부터는 토너먼트입니다, 여러분. 토너먼트는 한 명이 지면 그냥 떨어지는 그런 게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에서 2팀 올라가니까 총 8팀이 토너먼트로 이제 붙습니다. 토너먼트는 여러분, 자, 조금 달라요. 토너먼트는 한 경기당, 자, 이거 1경기라고 해볼게요. 1경기당 누군가는 하나 떨어집니다. 맞나요? 무조건 한 명은 지워지게 돼 있고요. 무조건 한 명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2경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하나는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경기 수당 한 명씩 꼭 지워지는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1, 2, 3, 4, 여기서 또 붙겠죠? 5경기, 6경기, 죄송해요. 넘어가서 7경기까지 붙을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여기서 1등 뽑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1등 뽑으려고 하고 있으면 8개 팀 중에 7팀이 삭제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총 경기 수는 몇 경기가 필요합니까? 다 안 세봐도 8팀이었기 때문에 7명이 어찌 보면 좀 표현이 그러네요. 아무튼 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7팀이 지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수는 7경기가 되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40경기랑 7경기를 합한 거니까 총 47경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딱 봤을 때요, 상태만 딱 보고 이 식이 먼저 떠오르시기 바라고, 8팀이야? 그럼 토너먼트는 한 명만 우승하면 되니까 7팀이 지워지면 되네? 그 소리는 7경기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곧바로 40 더하기 7에서 47하고 금방 나오게끔. 설명은 길었지만 실제로 풀 때는 여러분 한 30초, 40초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아이고, 반대로 넘어갔네요. 자, 얼물산에서는요, 근무하고 있는 갑동이의, 작년 연봉이 3천만 원이었대요. 연봉은 매년 15%가 인상되며, 갑동이는 세금을 공제한 올해 연봉의 1.5%를 떼어서 저축하기로 해왔다. 올해 연봉에서 세금 지출이 3%라고 했을 때, 갑동이가 올해 저축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일단 답안지 쓱 보시면요, 보기는 무조건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기를 딱 봤을 때 얘는 정밀하게 계산해야 되냐, 내가 아니면 어림에서 계산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여러분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태 보니까 1,000원씩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죠? 요건 약간이지만 정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3천만 원이었는데 작년 연봉이에요. 이 3천만 원이 어떻게 됐대요?
연봉은 매년 15%가 인상이 됐죠. 그러면 이게 작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네, 올해 15%가 네, 늘었으니까요. 이거였다면 여러분 1.15배를 해주면 되죠. 15%가 인상했습니다 라는 소리는요. 결국은 115%를 받겠습니다 라는 소리고 이거를 숫자화 시키면 1.15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1.15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것이 올해 금액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3천만 원은 여기 1이랑 곱해버리면 당연히 나오는 그런 값이고 0.15랑 3천을 곱해버리면 45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이거 정도는 여러분 암산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갖고 쓰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네, 암산 막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3,450만 원이네 라는 개념은 이렇게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3,450만 원이 올해의 연봉이에요. 자, 그럼 올해 연봉에서요. 세금을 공제한, 네. 세금을 공제했는데 세금이 지금은 3%라 그랬거든요. 공제한 금액의 1.5% 떼어서 저축이래요. 그럼 요 금액에다가 뭘 곱하라는 소리예요? 일단은 세금을 제외했어요. 3%를 어찌 보면 네, 제외했다. 그 소리는 몇 퍼센트가 남았다는 소리죠? 97%가 남았다는 소리고 숫자화로 바꿔주면 0.97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0.97을 곱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나올 거고 이 금액에다가 또다시 뭘 한대요? 1.5%를 떼서 저축하니까 여기에 또 0.015를 곱해주면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문제 자체가 여러분 와 계산이 너무너무 지저분하죠. 그죠? 그리고 100의 자리 이하는 또 버린대요. 1000의 자리까지만 구하면 되네요. 그러면 지금 1000 단위로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2000, 1000, 0원, 9000, 8000이니까 1000 단위까지만 계산하면 되고 100에는 버리니까 네, 아예 생각 안 한다 소리겠죠. 그럼 요 계산을 할 때도요. 네, 조금 얍삽하게 3,450만 원이 있는데 이 만 원은 여러분 공이 4개잖아요. 이 공 4개짜리를요. 얘네 2개를 보내버리고 여기를 2개를 보내버리고요. 네. 약간 안타깝네요. 여기 50만까지 없애버릴게요, 여러분. 공을 5개를 없애버리면 하나, 둘, 셋, 넷, 5개 공이 다 없어집니다. 그 소리니까 345 곱하기 여기에 97 곱하기 네, 15 요거 해주면 되는 거겠죠. 맞나요?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1000의 자리까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계산 자체가 여러분 네,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또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계산할게요. 345 곱하기 97을 할 때는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00에서 3을 빼는 방법도 존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적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빠른 걸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34,500에서 3배 하니까 네, 대략적으로 1020, 1035죠. 네. 그럼 1035를 뺐을 때 34,000이었죠. 근데 여러분 계산하면 어차피 우린 1000의 자리까지밖에 안 필요하기 때문에 만의 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버려버려도 돼요. 그럼 이걸 버렸다고 가정했을 때 3, 네, 4, 6,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3, 4, 6, 5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3, 4, 6, 5만 가지고 이걸 솔직히 계산하면 여러분 3, 4, 6, 5, 3, 3, 4, 6, 5 나오거든요. 네, 3, 4, 6, 5만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는 1000의 자리만 필요해요. 거기다 15를 곱할 거죠. 이렇게. 네. 15를 곱할 거니까 5, 25, 6, 5, 30, 32, 5, 4, 20, 23, 5, 3, 15, 17 여기서 끝날 거고요. 앞에 거 필요 없죠? 3, 4, 6, 5인데 여기 3, 4, 6, 5 이렇게 더해질 겁니다. 더해주면 1로 끝나고 9, 7, 5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단어는 오직 1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여러분 여기서는 1로 끝나는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건 잡다한 계산 방법이잖아요. 잡다하게 계산을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손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분 내에 푸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힘든 문제예요. 애초부터 식을 3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본 사람이라면 곧바로 식을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면, 네,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여기서 첫 끝까지 나오는 식이 한 번에 나올 수는 제가 볼 땐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3천만 곱하기 15% 인상했으니까 1.15를 곱하겠지. 그 다음에 거기서 1. 네, 세금이 지금 3%를 했잖아요. 3%를 뺐으니까 0.97을 곱하겠지. 그 다음에 거기에 0.015를 곱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해야지 라고 했을 때 이 계산이 이렇게 수월하신 분들, 요 식을 처음부터 잡을 수 있는 분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계산이 쉽지는 않아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여러분 2를 주면 참 좋긴 하죠. 뭐 2배 주나 이렇게 주면 참 좋긴 한데 그것도 역시나 시간은 걸릴 겁니다. 요건 여러분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여러분의 계산 방법도 여러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긴 하겠지만 최대한
끝자리를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은 여러분 없어지면 안 돼요.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약간 시간을 엄청나게 그냥 갉아먹는 그런 유라고 생각 들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슨 공사의 진급평가는요, 4번의 테스트가 진행되고요, 평균 85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진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어요. 강대리는 1차와 2차 테스트 평균 점수가 87점이고 3차는 75점이래요. 강대리가 진급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4차 테스트에서 얼마 얻어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평균이 85점 이상이라고 하는데 1차 87, 2차 87, 3차 75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걸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해석을요,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요거 다 더한 다음에요. 아이고, 더한 다음에 마지막 번 x라고 놓고 이거를 4로 나눴더니 얘가 85점 이상이 돼야 돼. 이 식으로 가시면 시간 아까워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항상 편차 개념을 갖고 계시기 바래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85점이 딱 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문제 자체를 여기가 70 몇이었죠? 75였죠. 편차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편차가 얼마죠, 여러분? 편차라고 하는 거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별량 빼기 평균인데, 그죠? 그럼 별량이 지금 87점이고 평균은 85점이 지금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편차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2점이네. 얘도 점수 똑같으니까 여러분 플러스 2점이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지금 1, 2차의 평균 점수가 87점이니까 둘 다 87, 87로 봐버리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안 그랬으면 여러분 이것도 뭐 다 두 개 계산해서 총점이 174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귀찮으니까 패스하고요. 편차 2점, 편차 2점. 여기는 편차가 몇 점이죠? 마이너스 10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평균이 85가 나올 수 있냐면 편차의 합이 편차의 합이 제로가 나와야 제대로 된 평균입니다. 알겠나요? 편차의 합이 0이 나와야 제대로 된 평균이기 때문에 4에서 마이너스 10 뺐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6이 들어가야 되는 찬스인 거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6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편차가 6이구나. 그럼 85에서 플러스 6을 해줘야 되니까 91점 받아주면 되겠네. 라고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91점 이상 받으면 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점수 구하세요 하면 여기서는 편차로 가는 게 제일 빨라 보입니다. 뭐 식으로 가셔도 되긴 해요. 근데 식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면 값을 더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 굳이 뭐 4개에서 이거 더하기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로 해서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 여러분이 실제로 만약에 이 방법을 썼으면 몇 초 내로 해결이 됐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노리시라는 소리입니다. 네,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S전자 서비스센터에 걸려온 일별 고객 문의 전화 건수를 나타낸 자료네요. 평균 걸려온 고객 문의 전화는 몇 건입니까? 그랬어요. 보기는 일단 보세요. 보기가 27, 28, 29, 30, 30에 하나씩 눌러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눌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이쿠나 이거는 정말 정밀하게 계산을 잘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만약에 답이 20, 25, 30 이렇게 듬성듬성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예상으로도 충분히 어림산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보기는 그걸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계급값이라고 표현하죠. 계급값이면, 계급이 있으면 그 녀석의 중간값인 계급값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5, 25, 35, 45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각각에 대한 날수를 뭐 하면 되나요, 여러분? 곱한 다음에 전체 날수인 30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올 건데, 자, 여기서요, 여러분, 일반적인 식은 이렇게 돼요. 15 곱하기 4, 25 곱하기 13, 35 곱하기 10, 45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얘를 30으로 나눠주시면 답은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가평균, 가평균에 대한 내용도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가평균에다가요, 이 가편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편차의 평균을 더해주잖아요. 그러면 진평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어떤 식이에요. 그러면 가평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내 맘대로 너 이건 이 정도는 평균일 것 같아라고 내가 찍은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15, 25, 30, 45 이거 계산하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편의를 위해서 13은 곱하기 정말 싫죠, 여러분. 그러니까 13을 곱하는 게 싫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여기서 가평균을 그래 25점이라고 잡아버린 거예요. 무슨 근거로 잡았어요? 아무 근거 없어요. 그냥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냥 잡아본 거예요. 25라고 잡고 가편차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25를 제가 가짜 평균으로 잡았다면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10점, 얘는 편차가 플러스 10점, 얘는 편차가 플러스 20점입니다. 이렇게 계급값으로 갔을 땐 여러분 계급값은 항상 일정한 범위에 일정한 단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가편차를 잡을 때요. 얘를 평균으로 잡아버리면 가편차의 개념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편차들이 깔끔해져요. 이렇게.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값으로 나왔을 땐 또 가편차의 어찌 보면 또 효용성이라고 보이는데요. 잘 쓰면 좋아요,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 10에다가 4를 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40. 네. 여기는 0이에요. 편차가 0이라서 0이고요. 여기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 그 다음에 여기는 20 곱하기 3이니까 글씨가 60 이렇게 잡힐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걸 전체 30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여기 계산해주면 160을 여러분 40 빼니까 120이고 120에서 30 퍽퍽 나눠주면 4가 나오겠죠. 30분의 120이니까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평균, 가평균에다가 가짜 평균의 편차를 더해줬더니 그것이 진짜 평균이더라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물론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계산 빠르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계산 칸이 대여섯 칸 더 된다든지요. 조금 칸이 여러 개라서 이거 언제 계산해? 라고 할 그때에 접근하시면 좋은 내용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9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흔히 말하는 계산하는 그 실력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런 풀이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은 식중독 발생 현황에 관한 자료고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는데 일단 요 표에 대한 내용 있죠, 여러분. 이건 지금 전혀 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요 표를 내가 봐봐야 아무 아무 그게 없습니다. 이득이 없어요. 일단은 여기는 그냥 어떤 표가 있거니 하고 넘기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기간 정도는 여러분 보시면 조금 좋긴 해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어떤 표인가 보다 정도까지만 딱 보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여기 당구장 표시나 이렇게 별 표시 되어 있는 것들은요. 문제 풀 때 핵심적인 요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건 무조건 내가 나중에는 읽어봐야 돼 라는 판단을 꼭 하시고요. 자, 보기 내려오면요. 옳은 것 고르래요. 옳은 것.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에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았다 그랬는데요. 식중독 가장 많이. 식중독은 여기 이제 표를 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발생 건수구나. 얘가 환자 수구나.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는 발생 건수고 꺾은 선 그래프는 환자 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판단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라고 했으니까 건수가 가장 높은 해니까 가장 높을 때가 여기죠. 2007년도였네요. 그때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았다. 날라간 거죠. 말 가운데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봤지만 스스로가 스스로 이렇게 쪼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그럼 최고 많다는 소리죠. 아닐 수도 있네. 지금은 옳은 거 고르라니까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이미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보시면 가장 많았다? 아니 너보다 분명히 큰 거 있을걸?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 버리면 조금 더 문제 풀 때 빨리 보여요. 가장 많았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는 거죠. 지워주는 거고요. 식중독 발생 건수 대비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은 해는 2005년도이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발생 건수 대비 식중독 환자예요. 그럼 예분의 예. 분수죠. 계산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쉽다 그러면 쉬운 계산 같으면 그냥 하겠는데 지금 상태가요. 2005년도가 가장 많대요. 이런 대비 개념으로요. 2005년도에는 109명분의 5,700명 꼴이었거든요. 빨리 어림 계산하는 거예요. 대략 100으로 보면 대충 57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면 되죠. 그럼 한 건당 100명씩 정도라고 한 건당 57건 정도라고 대충 예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109랑 5711을 나눠주면 절대 그렇게 안 나오죠. 절대 그렇게 안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이걸 100이라고 보고 한 건당 57명 정도씩은 나왔네 라고 지금 2005년도를 체크한 건데요. 이것도 가장이죠. 이것보다 많아 보이는 애를 빨리 가정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 165분의 10,000 정도 하면요. 이거 57 정도인데, 자, 이거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더 작은 애는 여러분 볼 건 없네요. 더 작은 애는 얘네보다 좀 그럴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 비교할 만한 게 얘랑 얘 정도밖에 없네요. 자, 그럼 오랜만에 분수 비교법 한번 더 써볼까요? 135분의 7,909고요. 그 다음 거는 165분의
1388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5711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이거를 계산해서 57 정도로 예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좀 크게 봐주면 많이 봐줬다 해서 60 잡을 수 있죠. 요거 한번 60배 해보세요. 분수기법은 여기서 한번 이거 두 개 보여드릴게요. 일단 60배 한번 해보시면, 네. 요걸 60배 하세요. 그럼 0, 65, 30, 66에 36, 39, 6일은 6, 9600이에요. 9900인가요? 네. 9900밖에 안 돼요. 60배를 해도. 그럼 여기다 60배, 네. 얘를 60배라고 하긴 좀 그러네. 그렇지만요. 얘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봤냐면 얘를 60 정도로 봤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얘의 60배가 9900이라면 얘는 60보다 어떤 녀석이에요? 더 큰 녀석인 거죠. 그러면 얘는 165의 60배보다 더 큰 녀석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녀석은요. 60보다 더 큰 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60보다 더 큰 수. 얘는 진짜 많이 봐줘서 60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큰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고 이건 틀렸구나라고 또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오랜만에 하나 또 분수비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두 개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비슷하게 된 것 같긴 한데요. 분수비교법은 여러분 분모에서 분모 얼마나 늘었나를 보면 돼요. 30이 늘었죠. 분자에서 분자를 보면요. 대략적으로 몇 늘었나요? 거의 2091은 늘었어요. 2091에다가 네. 제가 지금 8000이라고 가정하고 간 거예요. 8000이라고 생각하면 91만 더 해주면 되죠. 그럼 2091이고 388을 더해주면 2479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요, 여러분 계산하면 약 몇 나오죠? 30분의 247이니까 2400이니까요, 한 80 정도 나오겠죠? 80대는 나오는데 얘는 80배 하면 700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랑은 누가 더 커요 하면 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는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도 크게 되는 결론이죠. 분수교법은 여러분, 네. 꽤나 잘 나오니까요. 꼭 활용하시려고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지금 2번도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시간이 엄청 걸렸지만 이거는 패스하셨어도 될 만한 요량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널 계산할 바에는 차라리 뒤에 것에 답이 나오길 내가 기대할게.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살짝 애매해지죠? 네, 3번 볼게요. 전년 대비 식중독 환자 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는 2006년도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전년 대비래요. 전년 대비 식중독 환자 수예요. 환자 수만 보면 돼요. 환자 수니까 여기에요, 여러분.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은 경우 갑자기 팍 올라간 걸 골라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5,700에서 10,000까지 올랐던 요 해랑 2,900에서 7,900까지 올랐던 요 해랑만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전체 순지, 율인지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증가율이에요. 만약에 환자 수가 가장 높은 애를 구하세요 그랬으면 절대 값만 비교하면 되죠.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5,000이 안 늘었고요. 얘는 5,000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2006년도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는 맞는데 여기는 증가율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증가율이니까 이거는 아이고야 증감률 계산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2,900대에서 7,900까지 늘었던 거랑 5,700에서 1,800까지 늘었다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라면 요거는 2,980에서요. 네, 7,909 정도까지 늘었다면 얘 대략 3,000으로 볼 것 같고요. 네. 얼추 비슷하잖아요. 3,000에서 한 8,000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몇 정도가 늘었나요? 5,000 정도가 늘었죠. 5,000이면 적어도 네. 여기서 증가율을 구하세요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나오죠? 200%까지는 안 나와도 100대 후반대는 나올 겁니다. 150은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150% 이상은 늘었는데요? 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5,700에 여러분 딱 2배를 해도 1,800 넘어가요. 이거 2배 해도 여러분 1,400이거든요. 11,400이죠. 그럼 11,400까지는 가야 100% 증가인데 이건 100%도 증가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가치도 없이 아이고 이게 더 훨씬 크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한 율을 비교하자 그랬을 때는 2003년도가 되는 겁니다. 1, 2, 3번 다 날라갔네요. 네, 4번 보면요. 2010년 이후 식중독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어드는 2015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10년 이후래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봤을 때 발생 건수라고 합니다. 요 네모 막대기죠. 네모 막대가 가장 많이 줄어든 해를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줄어든 해라고 보기가 좀 그런데요. 여기나 여기를 여러분 좀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언제 가장 줄어들었는지. 요수 빼주면 됩니다. 얼마인가요? 네. 지금 일단 2015년도가 기준이니까요. 2015년도를 보면 19가 떨어졌어요. 그럼 19보다 큰 것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만 봐도 여러분 19보다 더 큰 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틀렸네요.
지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다 가장 이런 말들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항상 그러지 않을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여러분 파헤쳐 보는 거예요. 억지로 이 문제 만든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걸 가장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 혹시 아닌 것이 있을 때 가장이란 말은 참 틀리기 좋은 문장이구나. 이걸 여러분 미리,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러분이 계산을 갖고 있고 그런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일 겁니다. 가장. 아, 이거 뭐야. 그냥 증가율 이것도 하나 나오고 요것만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무조건 문제를 볼 때 여러분 1번부터 보는 고정관념에 빠지시지 말고요.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답은 5번이 나올 겁니다. 그럼 5번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식중독 환자 수의 증가율이 19% 이상이다 그랬는데요. 자, 2016년도죠. 여기는 2해에 비해서 19% 이상이다. 자, 여기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감률 구하세요. 그러면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고 제가 몇 번 잔소리를 드렸어요. 네. 그럼 지금 이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나온 내용들은 써봐야 어찌 보면 시간 낭비만 한 거죠. 이거 쓰면 여러분 시간 낭비한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이 상태에서. 계산도 하나도 안 했는데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은 7622에서 5981을 세로 계산을 하시고요. 이 는도 여러분 필요 없어요. 여기다 붙이지 마시고 나눠야 되는 수가 5981이면 5981 옆에다가 나눗셈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빼보면요. 빼면 얼마가 나오죠? 앞자리부터 계산을 하는데요. 1, 원래 2인데요. 1일 가능성을 갖고 이제 뒤에 걸 보는 거예요. 앞자리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에서 5를 빼면 원래 2잖아요. 하지만 뒤에 거가 하나를 갉아먹을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해주면 7이 5를 뺐을 때 2가 아니라 여기서는 1을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왜냐면 9랑 1이니까요. 갉아먹혔네. 여기 두 개 빼면 원래 2인데 얘가 얘보다 크니까 여기도 1이네. 8인데 얘는 여기보다 크니까 괜찮네요. 8 적고 1 적으면 됩니다. 뭐 세로 계산이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여기다 적고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시도 여러분이 여기다 적어주면 몇 초라도 아낍니다. 이거 적는 시간이라도 아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00배를 할 거니까 여기다 00을 붙일 거예요. 그럼 5981로 얘를 할 건데 어차피 19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19는 여러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써보는 거예요. 2를 계산하지 말고 진짜 19 이상인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1 넣어보고요. 네. 5981 빼보죠. 뺐을 때 6이 나와야 되는데 뒷자리 때문에 5가 나올 거고요. 9가 나와야 되는데 뒷자리 때문에 8이 나올 거고요. 3이 나와야 되는데 뒷자리 때문에 2가 나오겠죠. 네, 얘는 9가 나올 거고 땡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58290이니까 5982는 약간 안 들어가고 거의 9점 후반대 나올 거예요. 19점 후반대 나왔기 때문에 19% 이상이다. 맞는 말이겠죠. 답은 역시나 5번이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문제 푸는 어찌 보면 형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나에게 어찌 보면 여지를 주는 녀석들이구나. 이런 걸 눈치껏 판단하고 여러분이 문제 딱 봤을 때 옳은 거 뭘부터 구해야 될까? 여러분 잘 보세요. 1번부터 접근 하나, 5번부터 접근 하나 확률적인 문제는 똑같잖아요. 답일 확률은 20%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도요. 보기 쓱 보고 그나마 답이어 보이는 거, 그나마 조금 수상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3번 만에만 나와도 어찌 보면 1번, 2번, 3번 중에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갔으면 1, 2, 3번 중에 나왔던 그 케이스라면 4, 5번 안 봐도 되면 이득 하면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건데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보면서 보기를 보고 보기 중에 약간 답 같아 보이는 걸 먼저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 선택 잘 되면 여러분 한 번에 풀 수도 있고 그죠? 2번에 풀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재수없으면 5번까지 가야 돼요. 네. 하지만 4번까지만 가면 되죠. 거기까지 안 나오면 에이 남는 게 너가 답이겠지 라고 판단하면 되긴 하지만요. 이게 더 빠르다라는 거고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1번부터 보는 것보다는요. 아무튼 전략은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강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긴 한데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약간 그 문제 출제자의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전지적인 그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니까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길 제가 그냥 추천은 드립니다. 강추라고 보긴 좀 그러네요. 아무튼 추천은 드려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네,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볼게요. 최대한 계산 안 하는 쪽으로 여러분 가주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이게 만약에 했는데 아니었어. 그럼 답은 얘고요. 얘를 계산 안 했는데 그렇다면 얘랑 여러분 선택은 하셔야 돼요. 누가 더 해야 되는가? 요거 선택은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쉬운 풀이로 가는 게 맞고요.
자, 다음 자료 올바르게 해석한 것을 또 고르라고 합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대충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 숫자 우리한테 중요한 수치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이해한 거가 보기 안 나오면 그냥 꽝이에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상태 보면요. 지속적으로. 네. 그죠? 지속적으로라는 말밖에 지금 보이는 건 없네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라는 말이랑요. 네. 이것도 여러분 잘 외워두세요. 지속적, 매번, 뭐 매년, 매라는 말하고 잘 나오죠. 지속적이나 매번, 매년, 그 다음에 뭐 항상, 네. 그 다음에 꾸준히, 균일하게 뭐 이런 말들 등장하거든요. 네. 규칙적으로 이런 그런 말들이 등장하면 항상 올라가거나 항상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쓱 가다가 살짝 내려간 거 있죠? 이렇게. 요런 부분을 얘네들의 말에서는요,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딱 절제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등장하면 요렇게 살짝 꺾여 있는 부분들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어요. 혹시나 요거 하나만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딱 낮은 거 눈에 딱 들어오면 아, 역시 너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얽매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요, 여러분이 판단 잘 해주시고, 옳은 것과라니까 지금 얘는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나요? 그런 거를 여러분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점점 깨달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체득이 되면 문제 풀 때 적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계속 이런 것들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래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문제 빨리 푸세요라고 그냥 강요만 할 뿐이지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될지를 알려드릴 길이 없잖아요. 이런 보기 하나하나 가운데서 이런 이런 뉘앙스를 느끼면 문제 풀 때 나는 이건 좀 이상한데 1번은 안 할래. 2번부터 할래.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모이면 여러분 네, 시간이 얼마나 아껴지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란 말에 여러분 분명히 요거 생각한다 그랬죠? 지속적으로 감소니까 지금 얘는요, 중간에 살짝 올라간 부분이 있나? 요거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 요런 그래프를 말하는 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얘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도대체 말로 할 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붙여요. 전반적으로 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면 살짝 올라가는 것도요, 여지를 봐주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뭐 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말 가운데 딱딱하게 구는 게 아니라 좀 봐줄게요. 이런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이런 말로 나왔으면 옳거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요. 만약에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은 것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여지를 너무나도 많이 둔 말이기 때문에 안 보고 다른 보기부터 보는 게 맞아요. 굉장한 여지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기 때문에 내가 말을 이렇게 썼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반증하는 거예요. 문제 만든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거 문제 만든 사람이 어찌 보면 철두철미함이 부족해서 나오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이제 분위기를 좀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간에 풀어야 되니까 1번부터 들어갈게요. 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초중고에서 모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또 보세요. 이제 자료 해석 파트에서 여러분 이런 거 잘 나와요. 모두 교원 1인당 학생 수, 요 말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처음 문제를 딱 보자마자 교원 1인당 학생 수래? 그러면 교원 수가 나와 있고 학생 수가 나와 있어서 교원으로 학생 수를 나눠서 어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내가 구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게 뭐야? 이 글씨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원하는 부류는 뒷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말은요, 여러분 보기 가운데 분명히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풀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뒤에말이 지금 이걸 핵심이잖아요. 뒤에말이 핵심인데 요 말 같은 거는요, 웬만하면 있어야 돼요. 문제 풀 때. 안 그러면 우리는 못 풀어요.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이거 문제 1.2분에 풀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계산하고 앉았으면 여러분 절대 못 푸는 형태가 도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있겠지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하고 빨리 위 표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요, 얘가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이걸 동그라미라고 바꿔주면 돼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고등학, 초중고에서 동그라미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를 찾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장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말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겠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랬는데 이 전체적을 다 봐야 되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더니 초등학교는 쭈루루루룩 감소했고요. 중학교도 네, 쭈루루루룩 감소했어요. 고등학교는 대신에 살짝 늘었죠, 여기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틀린 거잖아요. 이 지속적으로란 말에 어긋나 버린 겁니다. 얘 빼놓고는 다 성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하나 때문에 지금 틀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항상 너는 너대로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2번은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적은 없어 그랬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학급당 학생 수? 와, 이것도 뭐 학급이 있고 학생 수가 있나? 그렇게 보지 말고 여기 표에 나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기 세모네. 그러면 고등학교의 세모는 세모에서 고등학교만 보라는 소리죠. 이렇게 문제를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를 분석할 때도 이런 언어들에게 흔히 말하는 페이크를 여러분이 당하면 안 돼요. 이렇게 속임수를 페이크를 당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속임수가 딱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페이크를 여러분 뭐랄까요? 네,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학급당 학생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적은 없었다? 아, 얘만 보란 소리구나. 하고 얘를 보는데 전년도보다 증가한 적은 없었다? 딱 봐도 여기 증가한 적이 있죠, 여러분. 에이, 뭐야?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네. 아무튼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어요. 2000년 대비 2017년도에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이거 동그라미였죠, 여러분? 네. 초등학교의 동그라미를 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의 초등학교를 보던지. 감소율이 동기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소율. 세모죠, 여기는요. 네. 같은 기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네.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에요.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율보다 크다 그랬는데, 28.7에서, 네. 14.5의 증감률, 흔히 말하는 감소율을 구하고요. 여기서 35.8에서, 네. 22.3의 감소율을 구하는데, 두 개를 뭐 하래요, 여러분? 크기 비교하래죠. 크게 비교하니까 얘는 실제로 아까 증감률 구한 것처럼 구해도 돼요. 근데 증감률을 구한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계산을 다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것보단 여기서는 분수 비교가 훨씬 편합니다. 여기서 이걸 뺐을 때, 네, 14.2인데, 요게 여러분 뭘로 나눠줘야 되죠? 28.7로 나눠줘야 되죠? 네. 자꾸 글씨가, 네. 요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는요. 28.7분의 14.2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는요, 35.8분의, 네. 35.8분의 몇이 되죠? 두 개를 빼니까 13.5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의 크기 비교를 하라는 소리예요. 맞나요? 네. 그럼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요것도 두 개가 빼기고요. 오, 색깔이 바뀌었네요. 자, 두 개를 그럼 비교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수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얘는 대략적으로 봐도 여러분 35분의 13이면 반도 안 되죠. 네. 분수 비교를 하기 전에 일단은 비율 비교를 했을 때 50%도 안 돼요. 맞나요? 35의 반이면 17인데 17도 안 된 녀석이고 얘는 28.7분의 14.2면 반은 안 되지만 거의 반에 가까운 녀석이죠. 얘는 50%가 그래도 근접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감소율은 누가 더 큽니까 했을 때 마이너스 개념은 없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더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쪽 앞에 것이 뒤에 거보다 큽니다. 요거는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 답은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3번 해석될 겁니다. 자, 4번은요. 교원의 수는 학급의 수보다 적다 그랬거든요. 네. 교원의 수는 학급의 수보다 적다 그랬는데 지금 교원 수가 나와 있나요? 학급 수가 나와 있나요? 네. 전체 이렇게는 볼 수 있나요? 그 전체 초등학생.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학생을요. A명이라고 했다고 치면요. 네. 지금 교원 1인당 학생 수였잖아요. 그러면 교원으로 전체 A명을 나눴을 때가 지금 28.7명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학급당 학생 수를 구해버리면 전체 학급이 있고요. 이 전체 초등학생 수를 나눴을 때 이때 35.8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한 해만 비교해봐도 교원 수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교원은 1로 곱해야 되고 28.7은 1로 나눠져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급 수를 구하려면 학급 수가 1로 곱해지고 35.8은 1로 나눠져야 돼요.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학급 수는 35.8분의 A고요. 교원은 28.7분의 A란 말이에요. 분모가 더 큰 게 더 작은 거죠. 그럼 35.8로 나눴을 때 학급 수가 더 작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맞나요? 그러면 교원의 수는 학급의 수보다 적다 그랬는데 지금 요거 하나만 계산해봐도요. 교원 수가 학급 수보다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반들에 선생님이 한 명씩도 없을까요? 네, 한 반에 한 명씩도 선생님이 배정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는 상식도 접근 가능합니다.
그럼 교원의 수는 학급의 수보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봐도 틀린 말이긴 하고요. 네. 실제 하나만 계산해봐도 틀린 게 딱 나오고요. 교원 1인당 학생 수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는 매년 초, 중, 고 순으로 많다 그랬는데 매년 초, 중, 고 순으로 많나요? 네. 초, 중, 고 순으로 줄어들고 있죠? 네. 그냥 대놓고 틀렸네요. 답은 3번 해석될 겁니다. 자, 지금 네, 몇 문제 안 풀었는데 여러분 시간은 엄청 가네요. 네. 다음 문제. 다음은 서울자치구의 학원에 대한 자료예요. 표와 조건 참고할 때 B와 C에 해당하는 자치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네요. 일단 B랑 C를 몰라요. 그럼 A, B, C, D 4개가 있는데 지금 안 나온 게 여기 나와 있는 걸 겁니다. 마포, 강서, 강남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마포, 강서, 강남, 강서 하나 있어요. 그럼 마포랑 강남에 대한 내용은 A, B, C, D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판단 가능하죠. 합은 900개가 넘는다 그랬는데 강서가 여러분 학원 수가 몇 개예요? 315개잖아요. 그러면 900개에서 315개 빼버리면 네, 585개입니다. 그럼 585개가 마포랑 강남을 더한 게 585보단 커야 돼요. 그 소리죠. 900개가 넘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A, B, C, D 중에서요. 더해서 585가 넘는 걸 여러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 두 개만 더해봐도 여러분 어떠죠? 516밖에 안 되죠. 585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거의 무조건 2등하고 3등을 더해봤더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등하고 3등 더해볼까요? 1등하고 3등 더해도 안 돼요. 585는 안 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등하고 2등을 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포랑 강남이 A나 B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마포랑 강남이 A나 B 중 하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요. 도봉의 강사수, 도봉도 없는데 지금 그럼 C, D 중에 하나가 도봉이겠죠? 강남의 반에 못 미친대요. 그럼 C나 D 중에 하나인데 얘를 만약에 강남이라고 했다면요. 강남의 반이면 150.5잖아요. 그럼 150.5보단 얘네들이 크기 때문에 50%에 못 미친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남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녀석의 반인 164보단 작은 게 도봉이구나. 딱 163짜리가 있으니까 얘가 도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가 도봉이고 얘가 강남이고 얘가 마포가 되겠죠. 그러면 다 풀었네요. 그럼 C만 구하면 되죠. 네. 강남의 학원 총 매출액은 강남을 제한 나머지 강남은 이미 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된다는 소리고요. A부터 D까지 해당하는 자치구는 강남, 관악, 도봉, 마포인데 안 나온 게 지금 관악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C가 관악이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해야 제일 빨리 구한 거죠. 아무튼 B, C에 해당하는 자치구로 고르세요 했기 때문에 B는 마포고 C는 관악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5번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문제부터는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